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로 수료한 최성완 형제입니다. 아버지 학교 덕분에 잘 성장한 두 자녀의 아버지이고 또 한 사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 학교에 충실히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쉽지만 아버지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카락이 모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로 살기 전 30여 년 전에는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머리카락이 꽤 많은 꽃미남이었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정이란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때가 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정이란 바로 엄마와 아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자녀들에겐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관계가 견고하면 자녀들도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쯤은 후회하고 계실까요? 혹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어느 별에 어린 왕자가 사는데 그 별에는 예쁜 꽃이 한 송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이 우주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꽃이라고 믿고 날마다 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대화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잘 덮어두고 다른 별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별에 갔는데 그 별은 자기 별에 있는 그 꽃보다 더 예뻐 보이는 수많은 꽃들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있는 그 꽃이 세상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우가 한 마리 나타나서 어린 왕자야, 실망하지 말아라. 네 별에 있는 그 꽃은 네가 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꽃은 너에게 길들여졌고 너는 그 꽃에게 길들여져서 둘 사이에 그 길들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립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꽃들은 너와 그런 길들임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꽃들이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길들임, 영어로 tame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말에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경상도식 표현으로는 찢고 뽑고, 그런 지지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한창 지지고 볶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 조건 따지다가 결혼하기 어렵겠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것은 인내력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또 다시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지거나 재혼을 하는 것은 기억력을 상실해서라고 합니다.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부대끼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특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중년 부부들은 결국 부부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 체험을 함께 나눈 인생의 공감자요. 내가 웃으면 아내가 웃고 아내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는 존재요.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해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친구도 자식도 아니고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나와 정서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동행해줄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가 멀리 떠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지금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였던 벤자민 블룸 박사는 각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35년 동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사람들의 부모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부모는 천재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었고 다만 칭찬을 자주 해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칭찬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뿐더러 바람직하게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 없이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외롭고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인간이라는 생각이 10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해놓은 일이나 현상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훈육의 영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을 긋고는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선 넘어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이 선까지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선 넘어서는 용서해 줄 수 없어. 이 선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선 넘어서는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할까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각 조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어느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세븐일레븐 조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는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참 많긴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왜 세븐일레븐 조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다. 아버지의 가슴은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할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먼저 아버지가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풀타임 아버지십니까? 파타임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비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네, 아주 어리석은 우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풀타임 정규직 아버지들입니다. 사표를 낼 수도 없는
평생 항존직 아버지요. 죽어서도 영원히 아버지로 남습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학교에서는 매년 아버지가 안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용인 에버랜드로 초청해서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에서 돌아가셨거나 헤어져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쓴 편지 중에 2개만 제가 골라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저 아빠 딸이에요. 천국은 좋으세요? 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미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힘들게 일하시고 건강도 나빠지시잖아요. 엄마의 그런 모습 보면서 아빠 정말 미웠어요. 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많은데 그런 걸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면 더 기쁘고 덜 슬플 텐데. 아빠, 나중에 엄마도 천국 가시면 천국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엄마 많이 힘드셨으니까 엄마 천국 가시면 진짜 잘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건강이 많이 나쁘신가 봐요. 아빠가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2번째 편지입니다. 아빠, 저 지금 에버랜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전 하나도 재미있지 않아요. 아빠가 있으면 재밌겠지만 지금은 슬퍼요. 아빠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울지 않아요. 내가 울면 엄마도 우니까요. 아빠, 전 소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첫째 소원, 아빠랑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노는 거예요. 둘째 소원, 아빠가 매일매일 나랑 같이 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소원, 아빠랑 같이 운동하고 아빠가 날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넷째 소원, 아빠랑 같이 놀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요. 첫째 소원도 둘째 소원도 셋째 소원도 넷째 소원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소원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입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얼마나 잘 이어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대화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가 참 잘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희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 남편과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자녀 문제, 가정경제, 시부모 문제 이런 현실적인 주제를 두고 느낌과 감정을 나누길 원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대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내가 여보 이야기 좀 해요 하면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대뜸 하는 말이 뭐가 문제야?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고는 늘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아내는 대화를 통해 공감과 교감을 기대하는데 남편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중에는 종종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자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러 잠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가장 비겁한 소통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취 중심적인 남성과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는 대부분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아내는 말을 남편이 알아듣게 잘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아내의 감정 변화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랬구나. 당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막장구도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때 너무 많은 감정을 복잡하게 담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대화 문제 때문에 이혼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을 하면 참고 기다려주질 못했습니다. 아내는 관계 중심적인 여성이라 바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관계를 맺으며 돌고 돌아오는데 제가 못 참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당신은 말을 할 때 미리 요점 정리를 잘해서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하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이 인간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하고 저에게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이 없으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요즘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다행히 이혼당하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제가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듣습니다. 답답한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요즘은 종종 듣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또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칭찬, 선물, 봉사, 또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육체적 접촉입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지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퀄리티 타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 높은 시간, 둘만의 시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90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한정된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다 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많이 나누십니까? 생명을 주고받는 일은 먼저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자주 안부를 묻고 전하고 소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더욱 힘써 만회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입니다. 부부는 공유하는 소망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삶이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가치관은 결혼 문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에 관한 문제, 또 신앙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이 세워져 있을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서로에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이 밉기도 하지만 둘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함께 발견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 부부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뒤에 숨어 있다고 하죠. 좌절과 절망 뒤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스토리가 있는 내일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쓴 로랭 로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 인생의 불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 그 근원이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할 때 아버지 된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따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천국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 그 천국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